금년이 4회째 여러 음악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 학위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인원이 많이 모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우리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기 앞서서 조율사협회 서상종 회장님, 어디 계시죠? 밖에 계신가요? 예, 우리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 서상종 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고 바로 우리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상종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 회장 서상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한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모시고 또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반갑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시고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자 입장에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저희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는 1982년에 창립해서 전국에 16개 지부와 서울 본부에 8개 지부를 가지고 있는 정식 회원이 1,7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단법인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 기술자들의 모임 단체입니다. 평소 여러 선생님들께서 저희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율사분들을 많이 접하시고 또 거래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바쁘신 선생님들께 모시고 이런 현장에서 가장 음악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들 모시고 이런 세미나를 주최함에 있어서 지금 음악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음악이 성장한 한 반면에 변화도 많고 시장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최근에 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여러 원장 선생님께 전화 드릴 때 지금 학원가에서도 경영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소식에 저희 거래하시는 학원장님들한테 같이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취지하에 음악교육신문사와 피아노음악 잡지사와 공동으로 이런 세미나를 주최해서 학원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 학원가에서 정말 학생들에게 전해줄 새로운 교수법은 뭔가 저희 협회로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시해보고자 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평소 접하시는 저희 조율사 분들은 학원을 방문해서 선생님들과 인사 나눴을 때 전국에 한 3천여 명의 조율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식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한 1,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같은 건물에 별관 건물에서는 전국의 회원 한 300여 명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해외 유명 기술자 강사님을 모시고 기술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 세미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기술력을 우리가 준비하고 여러 선생님들 또는 피아노를 쓰고 있는 고객들에게 최선의 기술력과 최고의 기술력과 최선의 서비스를 가지고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이 세미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음악교육 현장에서 양적으로 성장한 반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음악교육 시장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선생님들께서 좀 좋은 제안도 주시고 또한 시장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또는 새로운 교육을 제시해주고 해서 우리나라 음악교육이 발전하고 또한 학원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이 세미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이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시고 참석하신 만큼 이 교육 프로그램에 좀 도움이 되시고 학원 경영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음악교육신문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그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요, 여기 도장을 찍으면 돈을 2,000원을 내야 되니까요. 이름을 적으셔가지고 우리 저기 안내 데스크에다가 주차권을 좀 맡겨주십시오. 그러면은 투숙 도장을 찍어드릴 테니까 그것은 돈을 안 냅니다. 무료 주차니까요. 이따가 식사하러 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다 주차권을 이름을 적어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여러분들한테 그 티켓 쪽지 2개 있죠. 그 해당 업체에 가셔서 세정학교에서는 인디안 티셔츠를 드릴 테고요. 저기 삼익영창학교에서는 언독의 습독의 피아노에 올리는 참 예쁩니다. 그거 드릴 거고요. 또 그 옆에 있는 그 스타인웨이 보스턴 피아노의 그 가방, 그 천 가방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시기 참 좋을 겁니다. 그거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챙겨가시고 또 한 가지 작년에도 보시면 식권을 잊어버리고 다시 해달라는 분이 계시는데 식권은 재발급 많습니다. 식권 여러분들 식사하는 게 지금 하루 한 끼 식사하는 게 여기서 공식적으로가 DC에서도 13,000원짜리 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권은 재발급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식권을 간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강호정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보수법에 대해서 강의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호정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나오실 때 좀 뜨거운 박수로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가 시작되면은 뒤에 문은 크로스를 합니다. 강의 시간 안 늦도록 뒤에 문을 좀 방문관계로 닫아야 되니까요. 예, 박수로.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힘드셨죠? 네, 방학도 이제 다 끝나고. 오늘 이렇게 힘들게 모이셨는데 이 시간이 좋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피아노 어드벤처 페다고지하고 그걸로 학원 차별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올 때 받으신 피아노 어드벤처 책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입구에 나가서 금방 받아오시고요. 자, 책을 먼저 레슨 교재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강의 제가 시작할게요. 먼저 그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받으신 책자에 보면은 그 앞에 피아노 교육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써놨어요. 저도 피아노 학원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리나라 피아노 학원이 참으로 열악한데 선생님들은 팔방이 미인이시고 너무 열심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오늘도 대답을 안 하시고 저한테 눈을 마주치시고 웃으시기만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대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참 너무 대우를 안 해주시죠. 보통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아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요. 피아노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선생님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선생님으로서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걸 줄 수 있는지 안다면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피아노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피아노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누구요? 네,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영어 학원, 컴퓨터 학원, 속셈 학원 그리고 돈이 좀 남으면 피아노로 오잖아요. 요즘 그 이유가 다 뭐예요? 외국에서는 태어나면 가장 먼저 시키는 교육이 엄마와 함께 음악을 누구나 태어나면 하게 돼 있어요. 구청에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음악 교육은 교육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음악을 가르치는 건 교육법이 아니라 국가를 건설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외국에서는. 지금 적으시는 분들은 이제 상담할 때 꼭 얘기하세요. 음악을 가르치는 건 국가를 건설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피아노 선생님들이 그동안 너무 안 뭉치셨어요. 그쵸?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피아니스트들은 좀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좀 내성적인 성격이 많고 항상 혼자서 연습실에서 고군분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이세요. 그런데 외국에서도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피아노 선생님들 뭉쳐서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가 뭉쳐서 너네 교육법은 뭐니? 우리 교육법은 뭐니? 교육법을 지금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니라 피아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부터 인식을 바꿔놓자. 외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피아노 선생님의 권위는 누구만이 찾을 수 있다? 피아노 선생님만이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음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탓할 게 아니에요. 서양 음악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육의 탓이에요. 피아노 교육은, 음악 교육은 외국에서는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요. 트라이앵글이 뭐죠? 삼각형이 트라이앵글이죠. 뭐뭐뭐가 피아노 교육에서 트라이앵글이겠어요. 먼저 제일 중요한 사람, 학생, 그리고 피아노 선생님, 그리고 부모가 들어가요. 부모가 관심이 없다. 피아노 교육의 3분의 1 정도가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누가 목소리 높여가지고 엄마들한테 상담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컨퍼런스만 열리면 부모님 상담 많이 해라. 부모님을 레슨에 데려와라. 부모님이 계속 연관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피아노 교육의 중요성을 전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더 이상 피아노 교육은 중요해요 말로만 할 수 없어요. 예를 제가 들어 보이면요. 잠시만 마이크 바꿀게요. 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파지머리 입고 하셨나요? 그냥 할게요. 나중에 제가 피아노 연주할 때만 듣고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부모와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이거 허울링 생기거든요. 부모님께 피아노 교육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요. 눈으로 봤을 때 어때요? 아들이 4, 5년씩 다녀도 하나도 피아노, 잠깐만요, 마이크 잘 안 되죠? 아이들이 4, 5년씩 피아노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엄마 딴에 열심히 밀어줬는데 결론적으로 보통의 아이들은 어때요? 피아노를 5년씩 힘들게 배워가지고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지 역사가 지금 그런 피아노 교육의 역사가 벌써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근데도 똑같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거 꼭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교육의 결과가 오늘날 피아노 학원에 아이들이 계속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몇십 년 동안 계속 효과 없는 교육을 아주 보란듯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아이가 굉장히 재밌어 한다거나 한 4, 5년 배웠더니 나중에는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도 치고 아이가 성격이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정말 좋은 게 눈으로 보인다면은 야, 너네도 빨리 피아노 보내. 지금 이 시기 놓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절실한 거를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좋은 거 알면은 남 먼저 시키겠죠, 자기 아이한테. 그죠? 가장 소중한 거를 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안이하게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또 이대로 10년 흘러가잖아요. 피아노 안 보낼지도 몰라요, 그때는 이제. 피아노 그냥 소용 하나도 없어. 그 말이 왜 안 나오겠어요? 저만 해도 피아노 학원 어머님들 누가 여쭤보거나 선생님들 여쭤보면 피아노 학원 정말 잘 골라서 가세요. 똑같은 4, 5년 줄기차게 다녀도 효과는 어때요? 거짓말 아니죠. 효과는 너무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 선생님 잘 만나서 행복하게,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연주를 잘해서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페다고지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페다고지라는 학문은 뭐예요? 피아노 교수법은 아무나 잘 가르칠 수 있는 학문이에요. 특별히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너무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학적인 교육법, 연주학원은 완전히 별개예요. 교육법이라는 거는 피아노 이전의 교육자예요. 우리는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피아노가 먼저일 것 같아요? 교육자가 먼저일 것 같아요? 교육자가 먼저예요. 교육자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피아노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분야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둘 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인생에서도 그랬고 가장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 혹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 보셨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생님의 영향력이란 끝이 없다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기뻤을까요? 어깨가 무거웠을까요? 너무 기쁘고도 어깨가 너무 무거웠어요. 진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이거는 저희 피아노 어드벤처 원저자 랜달 페이버 선생님이 한 예를 든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지만 의도한 교육하고 의도하지 않은 교육하고 아이들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피아노 선생님이 레슨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6살인데 보통 6살이면 집중력이 굉장히 짧은데 이 아이는 선생님을 계속 쳐다보면서 계속 1시간 내내. 그래서 선생님이 뿌듯하게 돌아갔어요. 근데 아이가 뭘 했다고 선생님이 가자마자 얼른 엄마 방에 들어가가지고 빨간 립스틱을 꺼내 발랐어요. 이 아이는 1시간 내내 입술이 진짜 빨갛고 나도 선생님이 가면 저걸 한번 해봐야 1시간 내내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그 러너, 배우는 사람을 관찰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아무 교육 소용이 없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이라는 거, 교수법이라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의도하지 않은 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그러면 바꾸고 싶은데, 교육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꿀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아이가 다닌다 그러면 보내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친구가 막 재밌다고 피아노 학원 가면 나도 가고 싶어져요. 그죠? 친구가 야 나 피아노 끊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엄마가 야 너 피아노 보내줄까? 그러면 내 친구도 지금 끊으려고 난리인데 안 하려고 그러겠죠. 자, 이제 피아노 학원이 살아남는 길은 재밌어야 돼요. 동의하시죠? 근데 재밌으시려고 선생님들이 텔레비도 많이 보시고 유머도 많이 보시고 또 요즘은 요리로 하는 음악교실도 있고 너무너무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고 끝이 없으신데, 그러나 정말 음악학원이 재밌으려면 음악하고 아이하고 만나게 해줘야 돼요. 중간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다른 거로 자꾸만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달콤한 것만 자꾸 받아먹고는 선생님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그게 교육이 올바로 나가지를 못해요. 선생님은 2배, 3배로 힘들면서도. 근데 피아노 교수법이 배워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즐겁게 가르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즐겁지 않으면 아이가 절대 즐거울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학원에서 항상 즐거우세요? 저도 굉장히 비양심적인 선생님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학원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죠? 신경질도 막 늘어가고 엄마들 오시면 예 이러다가 또 애들을 잡죠 거의. 예. 그렇게 선생님이 힘들었어요. 근데 페다고지를 공부하면 선생님이 즐기면서 아이들은 즐기면서 공부는 저절로 돼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같아요. 저 피아노 딱 한 개 배웠고 밤에 10시까지 맨날 고무줄 뛰게 했어요. 지금 아이들은 거의 밤 10시까지 계속 스케줄이 있어요. 우리 학생 엄마는 제가 호중아 이번 주 연습 좀 해라 그러면 엄마가 그러세요. 우리 호중이 요즘 연습할 시간이 없는데 엄마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예 연습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세요. 네. 그래서 아이하고 음악하고 만나게 해주면 최근에 제가 더 절실하게 느낀 건데 아이가 음색이라는 걸 느꼈을 때 그리고 프레이즈라는 걸 발견했을 때 그게 됐을 때 아이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저희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 아니에요. 저희 학생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아이들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호중아 너 학교에서 제일 재밌는 시간이 뭐니? 그러면 한참 생각하다가 쉬는 시간. 그래도 그 다음으로 재밌는 건 뭐니? 생각하다가 급식 시간. 그런 학생이에요. 굉장히 인생이 고달픈 학생이에요. 하루 종일. 그래서 딱 가면은 호중아 피아노 치자 그러면 나 시험 갔다 왔는데 그게 뭐를 얘기해요? 힘들어요 얘기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딱 시작해서 음악하고 딱 만나면 그걸 잊어버려요. 딱 시작할 때는 뭐예요? 이성적으로 힘든데 음악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저희 불쌍한 학생은 제가 지방 강의가 많아가지고 어쩔 때는 2주에도 한 번도 좋고 그렇게 레슨을 받는데 그 딱 만나는 시간이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아이가 음악하고 만나야 정말 즐겁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아이가 음악을 즐기질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외국에를 잠깐 다녀왔는데 선생님들이 레슨 하시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일체 설명을 안 하세요. 설명을 안 하시고는 아이가 딱 보고 듣고 4살짜리가 이렇게 쳐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강의 다니는데 4살짜리는 톤을 못 만들고 손 모양을 못 만들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떠나서 제가 하루에 거의 한 10명 정도 레슨하는 걸 봤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무 설명도 없어요. 따라쳐요. 그리고 그 부분이 아주 짧아요. 5분, 10분 따라쳐요. 근데 그 부분은 완전히 자기 아이 귀하고 음악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펀치로 배워요. 선생님 손 위에 아이 손을 올려요. 선생님 손이고 아이 손
필요 없고 딱 한 3번만 해보세요. 우리 학생이 지금 그래서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페다고지는 정말 배우면 약이 되는구나. 이번에 세상 한 번 더 저도 참 많이 강의를 다녔지만 제가 딱 그거를 눈으로 보고 나니까 정말 계속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이가 소리를 냈을 때 아이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피아노 학원이 자꾸 다른 걸로 재밌게 하려고 하지 말자. 그 음악 소리 자체를 듣게 해주자. 왜? 애들은 설명 아무리 오래 해보세요. 하나도 접수 안 돼요. 아이들은 예로서 배운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면 배워요. 예를. 그리고 아이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예요. 감각으로 배워요. 설명으로 듣고 배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이들은 감각에는 어떤 게 있죠? 듣는 감각, 그죠? 청각, 보고, 시각, 느낌, 촉각, 그걸로 배운대요. 그거를 계속 우리는 설명을 했으면 얘 손을 동그랗게 모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프레이즈는 앞에 이렇게 프레이즈가 뭔지 아이들 몰라요. 그렇지만 5, 6살짜리들이 프레이즈 다 지키고 레가토 지켜서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짱짱한 음대를 졸업하신 분이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다 다른 일 하시다가 뒤늦게 선생님들 되신 분들도 있고 페다고지를 뒤늦게 됐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앞으로 이런 기회뿐이 아니라 그런 이제 페다고지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또 홈페이지들 많거든요. 저도 될 수 있으면 그 어드벤처 홈페이지에 계속 그런 자료들, 외국 실례들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 이제 피아노 어드벤처에 들어가면은 피아노 어드벤처 아마 여기 지금 보니까 교육을 이미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아노 어드벤처는 페다고지를 바탕으로 한 교재 중에서 가장 나중에 나온 교재예요. 1993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기 전에 10년가량 시범적으로 활용이 돼서 다 수정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교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한국판도 마찬가지예요. 한 권이 나올 때마다 태평양을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미술교육 선생님, 아동 심리학 교수님 그런 분들이 강수를 한 달씩 가서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해서 다시 온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 교재가 너무 좋다가 아니라 이 교재는 믿을 수 있다. 적어도 검증을 몇 번 거친 교재라 유행에 따라서 금방 나오고 그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별로던데 그러면 그걸로 배운 아이들은 뭐예요? 희생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도 어드벤처 매니아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피아노 어드벤처는 선생님들이 아시는 페다고지 교재 어떤 거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나왔던 거 이런 페다고지 세미나를 시작했던 교재 혹시 뭔지 아세요? 베스틴이죠. 네. 베스틴을 쓰시던 분들이 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알프레드로 많이 옮기셨어요. 페다고지는 너무너무 급변해요. 그리고 또 알프레드에서 또 업그레이드된 어드벤처로 가장 많이 바꾸세요. 뭐 200년 전 바이엘 구교재를 쓰다가 바꾸는 분들은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앞서가시는 선생님들이 택하시는 교재고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도 앞서가시는 분들이 택하시는 교재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는 어떻게 홍보하셔야 되냐면 영어 학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영어 학원 가가지고 뭐를 요구하는지 아세요? 영어 학원 가서는 엄마들이 지금 미국에서 배우는 미국 교과서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피아노 학원 와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제발 조선시대 때 교재로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200년 전 교재를 계속 선생님 그냥 쓰시잖아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이 엄마를 교육시켜서 이제 이끌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육 자료들이 다 있어요. 다 들어있으니까 선생님이 관심만 있으시면 이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피아노 어드벤처는 랜달 페이버 박사님하고 낸시 페이버 박사님 부부예요.
부부가 썼는데 낸시 필버 박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예요. 그래서 그 딱딱 페다고지에 맞는 곡을 작곡을 해주셨어요. 페다고지가 제가 굉장히 급변한다는데 급변하는 이유는 너무너무너무 늦게 나온 학문이에요. 피아노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 그 학문은 1960년대가 지나서 나왔어요. 아주 최근의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급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시는 분들은 계속 세계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페다고지 컨퍼런스가 항상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피아노 페다고지 컨퍼런스인데 거기서 강연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또 렌달 페이버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런 되게 유명한 교수님의 레슨법을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책은 다른 선생님이 공부하지 않으셔도 책을 따라가다 보면 공치기를 해라. 공치기를 하다 보면 손목의 로테이션 근육 쓰는 방법을 알게 돼요.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열쇠 돌리기를 해라. 책에서 하면 열쇠 돌리다 보면 이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선생님이 피아노를 막 잘 쳐주시면서 이런 소리를 내. 거기까지 해주셨어요. 어떻게 내요? 연습해야지 나오지. 어떻게 연습해요? 열심히 해야지. 거기까지 해요. 그죠? 근데 지금은 10단계의 연습을 하려면 1단계에서는 그걸 위해서 뭐를 하고 2단계에서는 뭘 하고 그거를 다 쪼개놨어요. 그냥 따라만 가면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피아노 교육 쉬워져야 된다 그랬죠.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세요. 이제 아주 사는 사람 너무 쉽고 배우는 사람 너무 재밌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드벤처가 뭐가 과연 좋은지 3가지 장점이 있어요. 가장 뚜렷한 장점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드벤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뿐이 아니라 엄마를 만나면 우리 학원은 이렇게 다릅니다 할 때 얘기하셔도 좋아요. 피아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력, 연주력, 창의력 제가 아마 책자에 적어놨을 거예요. 네, 저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분석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분석하면 분석력 아니에요. 독보, 악보를 보는 순간 그대로 분석이 화음 진행이 이렇게 되는구나. 바로 들어와야지 그걸 분석력이라 그래요. 그게 없으면 피아노 해석할 수 없어요. 저 자신도 해석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세 곡 치면 레슨 받고 싶어요. 왜? 악보 보면 눈에 쑥쑥쑥 잘 안 들어와요. 어릴 때부터 분석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분석력을 키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훈련밖에 없어요. 훈련. 그런데 그 훈련을 선생님이 해줄 수 있어요. 매일 붙들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책이 해줘야 돼요. 책이 계속 병진행, 상행, 하행 계속 눈에 자꾸 들어오도록 세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그만 아이가 이거 3도 진행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애들이 너무 얄미워요. 너무 부럽죠. 그렇게 자동으로 되게 해줘야 돼요. 우리 피아노 할 때 지금 우리 너무 노력파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노력파 없어요. 모범생들 우리나라처럼 모범생만 피아노 잘 치는 나라가 없어요. 왜? 머리로 치니까. 피아노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즐겁게 놀다 보면. 그리고 2번째는 분석력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연주력. 분석력이 있어야지 피아노를 끊어도 혼자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우리 피아노 선생님들의 결국 목표는 뭐냐면 선생님 없어도 혼자서 나중에 즐길 수 있는 독립적인 음악가로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배울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피아노 뚜껑도 열지 마라. 지금 교육이 그거거든요. 2번째는 연주력.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열심히 연습해라 까지 해가지고 우리 연주력 늘 수 없어요. 그죠? 1단계는 뭐라고 2단계는 뭐라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그런 연주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해부학을 바탕으로 엄지손가락은 위로 움직이지 않고 신경이 안으로 움직이는 그런 해부학적인 바탕으로 릴렉스를 할 때는 팔의 무게를 툭 떨어뜨려야 된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책에서 테크닉의 비밀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전에 알프레드에서 업그레이드 된 제일 다른 점이 뭐냐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부학적인 릴렉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을 만나야지 배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교재 레슨을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대로
책만 따라가면.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피아노 교재는 없었는데 창의력이 들어있어요. 창작. 1급 처음부터 작곡이 바로 나와요. 근데 작곡인 것 같지가 않고 음악 활동, 그냥 놀이 같아요. 애들은 피아노 특히 못 치는 아이들은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엄마를 설득시킬 때 피아노 교육은 정말 좋습니다 할 때 제일 1번에 꽂는 게 뭐냐? 피아노는 창의력을 키워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으로서는 창의력을 키워줄 수 없어요. 우리 교육은 뭐예요? 악보보다 끝나는 교육이에요. 그죠? 그 교육으로 창의력을 키워줄 수 없어요. 근데 이 창의력이라는 거는 다른 교육에서 키워줄 수가 없어요. 속셈학원에서 못 키워줘요. 영어학원에서 못 키워줘요. 컴퓨터 학원에서 못 키워줘요. 피아노 학원에서 키워줄 수 있어요. 창의력. 그거를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엄마들 만나면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창의력이 아니면 경쟁에서 져요. 그렇죠. 요즘 경쟁사에서는 창의력이 아니면 지기 때문에 앞으로 선생님들이 홍보하실 때 가장 열쇠가 아마 이 창의력일 거예요. 그래서 예를 직접 들어서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볼게요. 여기 유 실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분석력인데요. 먼저 지금 화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악보 밑에 동그랗게 보이세요? 악보 밑에 동그랗게 돼 있고 글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 책 1급 교재 아마 펴보시면은 기쁨의 노래가 지금 저 화면이 잘 안 보이시나요? 예, 31쪽 보시면 스스로 탐험이라고 밑에 나올 거예요. 찾으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차례가기와 반복음이 사용되었습니다. 반복음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이런 문제가 매일 나와요. 선생님이 터치 안 해요. 아이 혼자서 계속 해요. 계속 문제를 하루에 하나씩 풀다 보면은 그게 전부 분석력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조그만 아이가 딱 봤을 때 이거 반복음이네? 그리고 이 분석력이 왜 좋냐면 아이들이 계속 악보를 한음 보는 게 아니라 음의 관계를 봐요. 그죠? 음의 관계가 결국은 화성 진행이든 음정 진행이든 그런 눈을 키워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 다음에 연주력 예를 한번 볼게요. 연주력을 키워주는 것 중에 우리 천사님 머리가 잘렸네요. 보시면은 손목 띄우기가 있어요. 부드러운 손목. 우리 손목 띄우는 거 한번 배운 적 있으세요? 어떻게 띄운다? 지금 책이 없으세요. 저기 이권에 있는 거거든요.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손목에 풍선을 다세요. 풍선이 달렸어요. 자, 풍선이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느 손이 뭐만 남았을 때 3번 손가락만 남았을 때 손이 전체가 올라가요. 이게 손목 띄우는 방법이에요. 이런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3번만 남았을 때 올라갈까요? 3번 손가락이 가장 길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나서는 전체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거죠. 그죠? 풍선이 여기서 뜨는 거 단순한 건데 그게 모든 프레이즈를 만들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프레이즈 없이 죽은 음악이 되고 아무리 콩쿠르 열심히 가르쳐봤자 왜 너는 음악이 안 나올까? 우리 선생님은 어릴 때 감정이 없냐? 감정을 넣어라.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쳐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안 가르쳤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의력 한번 볼게요. 자, 창의력을 보면 저기 지금 보신지 모르겠는데 거북이고요. 이 곡에서 나도 작곡가라는 아이콘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북이를 갖다가 작곡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냥 작곡이 연관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오는표를 배웠거든요. 오는표는 빨리빨리 가는 음표예요. 천천히 기다렸다 가는 음표예요. 그래서 거북이 작곡을 시키는 거예요. 천천히 4박자씩 기다렸다가 음은 자기 좋을 대로 치니까 뭐예요? 악보 안 봐도 잘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걸 해줄 때요. 보통 아이들이 5, 6세, 7세, 8세까지는 인이 돼야 돼요. 인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아이들에게 음악적인 소양을 집어넣어준 다음에 연주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집어넣어주고 리듬감 안 키워주고 아무 소양을 창의력 안 키워주고 해놓고 너 왜 이렇게 피아노가 안 되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 7, 8세 때는 거의 인을 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뽑아내실 생각하지 마세요. 너 왜 이렇게 손모양이 안 되냐. 지금 당장 뽑아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10년, 20년 갈 교육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아는 그런 아이가 되는데 지금 귀를 꼭 닫고 키웠다가 나중에 9살쯤 돼가지고 너 왜 이렇게 연주 못해? 연주 못해요. 그죠? 자, 그런 거를 갖다 신경 쓰시고 제가 기계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따가 제가 비디오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그 형제를 가르치는데 형이 레슨 받을 때 항상 동생이 옆에서 노래 부르게 해요. 그게 굉장한 음악 경험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결국 배우게 될 곡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곡 미리 외워놓으면은 나중에 악보 안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악보를 조금 멀리 할 필요가 있어요. 귀를 열어준 다음에 독보력을 공부하면 돼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교수님한테 그렇게 자꾸 듣는 거에 의존하다 보면 악보를 안 보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독보력은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지만 귀가 정말 개발되는 거는 딱 요 시기뿐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위해서 그 중요한 시기를 버리는 거는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너무너무 큰 잘못을 하는 거래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 음악이라는 게 귀에 있을 때는 악보를 보면서도 그게 다 귀로 흡수가 된대요. 악보를 바로 보면서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음악이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세 가지도 들으면 바로 일로 나가시죠? 뭐죠? 첫 번째, 분석력, 연주력, 창의력. 제가 오늘 부탁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이 교재랑 상관없어요. 이 세 가지만 나는 이런 교육을 하겠다. 저 문을 통과하실 때 검사를 받고 나가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외우셨는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절로, 교육이 좀 저절로 재밌게 되려면은 음악의 치료소를 꼭 지켜서 해줘야 돼요. 음악의 치료소를 알아야지 아이가, 제가 아까 그랬죠. 음악의 재미는 아이가 그 피아노를 재밌어 하려면 뭐랑 만나야 된다? 음악이랑 만나야 된다. 음악은 악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불쌍한 애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체린이 30번을 쳐요. 수준이 안 되는데 체린이 30번을 쳐요. 체린 30번 너무너무 고난도의 대학생들을 위한 교재이고 그것도 잘 안 쳐요. 요즘은. 그거를 조그만 아이가 체린 30번을 쳐요. 그죠? 당연하게 쳐요. 그러면 오늘은 마장조, 내림 마장조를 막 악보를 떠듬떠듬 한 달을 씨름하면서 봤어요. 그러면 체린은 무슨 교재예요? 테크닉 교재인데 테크닉 연습할 시간이 있어요? 악보 봤으면 오늘 엄마가 오늘은 안 넘어가면 진짜 피아노 끊으래요. 빨리 넘어가야지. 당장 넘겨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샵이 3개 붙었어요. 완전히 또 이게 무슨 나라 음악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한 달 고생해요. 피아노 좀 될만하네, 신나네. 또 넘어가야 돼. 계속 몇 년을 그거예요. 선생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게 재밌으면 애가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의 음악의 치료소 제가 굉장히 강조해요. 한번 볼게요. 음악의 치료소. 음악의 치료소 좀 보여주세요. 네, 음악의 치료소 한번 보통은 퀴즈로 내는데 한번 크게 읽어봐 주세요. 처음부터. 시작. 리듬. 뭐가 그렇게 많을까요? 근데 선생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거는 뭐죠? 이 중에서? 좀 켜놔봐 주세요.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건 전 알 것 같아요. 음정일 것 같아요. 게이름. 그죠? 우리는 게이름 선생님 박사잖아요.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도 자유롭게 이 빠틀파미라도 잤니? 그러면 아이가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선생님 뿌듯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레슨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그죠? 근데 음악은 제일 중요한 게 리듬이에요. 콩쿨 한번 내보내보세요. 몇 개 틀린 거 점수 안 깎여요. 리듬 흔들리는 거 바로 점수 깎여요. 그죠? 리듬이 먼저예요. 근데 리듬은 리듬치기 하고 몸으로 배우는 거지 절대 머릿속으로
4분음표는 한 박자, 4분음표는 한 박자. 우리 몇 바닥을 썼는지 아세요? 저는 너무 비양심적으로 레슨 해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4분음표 이제 가로쓰기 지겨운 거예요, 아이들이. 44444 분분분 이렇게. 그렇게 계속 써도 레슨을 하니까 4분음표 잘 지켜요. 4분음표가 생명이에요. 고정박이 생명이에요. 10명 중에 콩쿨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박이 되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고정박이 진짜 잘 되는 아이들은 몇 살? 3살, 4살. 그게 뭔가요? 인간은 고정박을 타고 태어나요. 중간에 선생님들이 없애시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가르친 가장 최연소 아기가 100일인데 100일 아기 엄마가 와서 계속 머리 가누고 있어요, 뒤에서. 그런데 정확하게 이 얼굴 흔드는 이 고정박이 피아니스트 저리가 나요. 사람은 그렇게 리듬을 타고나요. 코다이도 그랬고 올프도 그랬고 사람은 타고나는데 선생님들이 머리를 써라, 음악은 머리로 하는 거다 해가지고 그런 감성이랑 본능적인 걸 중간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그래서 리듬치기를 해서 리듬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노래를 불러주고 리듬이 쑥 생겨요. 리듬감이 한 번 생기면 선생님 레슨 너무 편해지세요. 볼펜 계속 두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죠? 리듬감은 너무 레슨할 게 없어요. 리듬감이 있다면. 저 계속 좀 틀어놔 주시겠어요? 유 실장님? 그 다음에 음정 그냥 뛰어넘을게요. 화성은 선생님들 많이씩 하지 마세요. 이거 1도지? 1도로 끝났네. 또 1도가 나왔네. 하루에 딱 하나씩만 하세요. 선생님들 욕심 많으셔가지고 계속 하나 가르쳐야겠다고 또 너무 많이 가르치세요. 딱 하루에 하나씩만. 오늘은 1도만. 그 다음 날은 5도만. 이렇게 한 번씩만.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한번 들어보세요. 화성이 있었을까요? 볼까요? 1도. 다시 1도. 누구나 이 곡을 치면서 화성이 들려야 돼요. 그죠? 한 번만 집어주시면 잘 들리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한 번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아이가 못 듣고 이걸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성, 그 다음에 템포도 템포에 따라서 완전히 음악이 바뀐다는 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시고, 그것도 노래로 샘여림도 마찬가지. 샘여림을 하루 딱 레슨을 해봤을 때 아이가 굉장히 재미를 느껴요. 악보랑 씨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게 치고 여리게 치는 것만 흉내 내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워요.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샘여림은 재밌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힘들게 가르치고,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색도 마찬가지고, 음색은 제가 유학 가서 몇 달 동안 피아노 건드려보지도 못했다 그랬죠. 계속 피아노에 떨어뜨리는 것만 몇 개월을 선생님이 시키셨어요. 그런데 몇 개월 하고 나니까 이 소리 참 듣기 싫다. 내가 내는 소리지만. 그때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바하를 갖고 오너라. 몇 개월 동안 이것만 하다가 이제 아주 어린애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너는 소리를 듣게 됐으니 이제 곡을 시작하자. 기본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음색이 안 된다는 거는 제가 이번에도 너무 충격받은 게 3살, 4살짜리 애들이 듣고 음색을 만들어요. 보통의 아이들이.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그죠? 네. 그래서 음악의 치료술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선생님들이 월요일 날부터 당장 음악의 치료술을 지켜서 해야지 생각을 하시는데, 주말을 즐겁게 보내시고 월요일을 딱 하면 몸도 피곤하시고 그날따라 이제 계약도 다 되니까 상담도 많아지고,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 보면 또 못 고치세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하기. 오늘은 리듬의 날, 리듬치기 한 번만 해주고, 오늘은 샘여림의 날, 좀 평소랑 똑같이 하지만 샘여림만 한번 딱 집어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 그 날을 정하세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날은 오늘은 화성 1도 으뜸하면서 계속 듣도록 그런 식으로 이끌어주시면 아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종합적인 음악에 그런 종합적인 개념이 있다 그랬는데 어드벤처는 어떻게 그러면 돼 있는지 한번 아이콘들을 볼게요. 아이콘이라는 거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게 여러분들 책에 제일 앞에 한 장만 딱 넘기시면 아이콘 소개라고 있어요. 자, 찾으셨어요? 아이콘 소개 보면은 엄마들 상담할 때 이거를 바로 보여주세요. 우리 학원은 단순히 손끝에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스스로 탐험,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생각하는 습관이 결국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학습하는 데, 다른 학습하는 데. 나도 작곡가, 창의력, 테크닉은 해부학. 쭉 내려가면은 G 선생님은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거예요. 기초, 특히 기초 부분에서 습관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읽기는 독보력 훈련 부분이에요. 듣기는 뭘까요? 청음 훈련 부분.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딱 한눈에 보기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설득하실 필요 없어요. 엄마한테 옛날 교재 보여주시고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바로 유학 보내도 쓰고 있는 교재 보여주시고 딱 비교해서 레슨비가 이 어드벤처가 더 비싼데 엄마 뭐 선택하시려나 엄마가 선택하게 하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엄마들이 레슨비 비싸도 딱 보여주시면 바로 어드벤처 왜 오래 시킬 거 아니거든요. 이제 피아노를. 자, 그리고 제가 쉽게 레슨하자 그랬죠. 그러면 저절로 돼야 된다 그랬는데 한번 저절로 되는 저절로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무슨 그림이 나왔어요? 자, 책 찾지 마세요. 책, 이게 테크닉 교재, 원래 필수 교재 4권이에요. 지금 받으신 게 레슨 교재, 그 다음에 테크닉과 음악성 개발, 그 다음에 청음과 이론, 그 다음에 연주곡집이 있어요. 그 4개 중에 이게 테크닉 교재인데, 자, 그림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이가? 공 치고 있어요, 드리블. 자,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톡톡톡톡톡. 공 칠 때 반동이 느껴지세요? 반동? 그죠? 우리 공 칠 때 이렇게 쳐요? 어디만 움직이죠? 톡톡톡. 피아노 칠 때 반드시 써줘야 되는 근육이 바로 이 로테이션 근육이에요. 연타를 칠 때 특히 이거를 이렇게 치면 달라붙지가 않고 소리가 고르고 또 소리가 듣기 싫지가 않죠. 근데 보통의 아이들이 이렇게 죠. 보통의 아이들은 되게 쉬워요. 공 몇 번만 치다 보면 금방 부드러운 손목이 되는데 재작년에 세계 피아노 페다고지 컨퍼런스 같이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줄리아드 학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피아노 선생님들 제발 아이한테 손모양 강조하지 마라. 동그란 손모양 만들려고 아이들 6, 7살짜리 아이들 근육 손상 다 시켜가지고 나중에 피아노 관둬야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로테이션 근육을 써줘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동그랗게 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 근육이 체 발달 독립이 되지도 않은 근육이 다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팔 아파 죽겠는데 누가 피아노 치고 싶겠어요? 피아노 관두고 싶죠, 그죠? 자, 그래서 콩을 치다 보면 저절로 뭐가 된다? 로테이션 근육이 된다. 로테이션 근육은 이것뿐이 아니라 어떤 게 있다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천사님이 문을 닫고 있어요, 열쇠로. 한번 돌려보시죠, 열쇠. 열쇠를 잠깐만 꽂아서요. 맞나 안 맞나 어떻게 봐요? 맞나 안 맞나 돌려보는. 이거예요, 이 손목. 그 다음 걸 넘겨주세요. 이런 음영 참 많이 보셨죠? 이거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안 돼가지고 10번, 20번 연습하지만 안 되는 아이들은 계속 안 돼요. 왜? 이거는 손이 경직되기 딱 알맞아요, 이런 음영은. 그런데 살짝만 로테이션 근육을 써주면 너무너무 고르게, 편하게, 재밌게 돼요.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꼭. 그래서 조그만 방법을 딱 알려주면 될 것을 10번 연습해라. 안 되면 20번. 그게 바로 점점점 나빠지는 연습법, 손이 좋아지는 연습법이 아니라 우리가 잡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교수님들이 연습법 중에서는 점점점 더 나빠지는 연습법이 더 많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반복을 할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신 게 로테이션 근육이에요. 로테이션 근육 사용하는 법. 그 다음에는 톤 만드는 거, 음색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한 붓에 그리기라고 돼 있어요. 한 붓에 그리는데 저 이음줄 칠 때는 어떻게 치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또 칠하고 이렇게 해요. 쭉 칠하고 붓을 들어요. 쭉 칠하고, 아우, 선생님 대답도 잘하시나요? 네, 쭉 칠하고 들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치고, 또 치고가 아니라, 치고, 옆으로 쭉 그리고, 그 다음에 붓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소리는 무게가 떨어지지만, 뒤에 소리는 여리게 마무리를 하죠. 이런 톤을 만드는 방법을 저기서 한 붓에 그리기. 그림 그리는 걸 딱 상상해보면 붓이 드는, 항상 뒤에 붓을 드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또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음색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자, 지금 보시면은 한숨쉬기라고 돼 있어요. 한숨쉬기. 우리가 아이들 피아노 칠 때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한숨을 쉴 때 앞에는 많이 쉬어.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만 뒤에는 숨이 조금 남아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뒤에서 숨이 얇아지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또 음색을 가르쳐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방금 봤던 얘가 바로 메조폴테 피아노. 메조폴테 피아노. 자, 이게 한 번 되죠. 모차르트 레슨할 게 없어져요. 모차르트가 전부 다운업에 컸다 작았다 뒤에 부분 여리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일단 기초에서 저절로 되면 곡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지금 봤던 게 음색이고요. 자, 음악성을 한번 볼게요. 음악성을 어떻게 키워주세요? 보통은 안 키워주시죠. 음악성은 어떻게 키워주냐면요. 저절로 되게 마찬가지예요.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시죠. 지금 악보 이거 테크닉 교재인데 저희 테크닉 교재가 그냥 테크닉이 아니에요. 테크닉과 음악성 개발이 같이 가요. 왜? 테크닉에 음악성이 없으면 무의미해요. 테크닉 따로 나중에 악상을 넣어야지. 이런 거는 피아노 교육에서 무의미해요. 테크닉은 항상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음악적인 소리를 보고 있어야 돼요. 절대 기계적으로 해서 나중에 악상을 살려야지. 나중에 프레이즈를 넣어야지. 절대 안 돼요. 너무 안 되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자꾸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손은 악상이 뭐예요? 폴테. 왼손은 뭐예요? 피아노. 이거를 따라 하다 보면은 멜로디는 크게 반주는 작게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디미누엔도를 가르쳐요. 디미누엔도라는 말은 가르치지 않아요. 먼저 칠 수 있게 만들어요. 음악성에서 치다 보면 원래 이런 곡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곡 중에서 오른손은 폴테, 왼손은 피아노 이런 곡은 없어요. 원래. 그렇지만 음악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거 좀 넘겨주세요. 자, 지금 음악성 하는 방법 배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저절로 프레이즈를 지키게 해주는 방법. 선생님들 책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책에 1급에 46쪽에 있어요. 자, 1급 책의 46쪽에 보시면 곡 제목이 뭐죠? 개구리가 점프를 해요. 개구리가 점프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 프레이즈와 프레이즈 사이에만 점프를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책의 특징은 렌달 페버 선생님이 그 손가락이 항상 아이들은 도는 1번, 레는 2번, 미는 3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가 나오는 날 따단 보기 힘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어떤 손가락으로 어떤 음이든 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지금 도를 치면서 뭐로 치라고 돼 있어요? 2번으로 치라고 돼 있죠. 선생님들이 책을 보시면서 책에서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개구리 점프 어디서 하는지 보세요. 점프 준비 어디 있어요? 2, 2, 3, 3, 2 점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레로 가죠. 왜 점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로 끝났는데 그 다음을 또 뭘로 쳐야 돼요?
또 2번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손을 안 뗄 수가 없어요. 개구리가 점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점프하는 게 뭐예요? 프레이즈와 프레이즈 사이를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이 같이 한번 해보세요. 2번으로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왼손 준비 어디서 한다? 왼손은 맨 끝에 도 한 번 칠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습관은 뭐예요? 같이 준비한다. 그래서 준비된 소리로 도 리듬도 틀리지 않게 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선생님 같이 해보죠. 준비하세요. 2번으로요. 하나, 둘, 셋, 넷. 점. 다시 2번에 가요. 점. 프레이즈란 말은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절로 프레이즈가 지켜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그 다음에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자, 프레이즈 지금 피아노 우리 그 말 안 듣는 호중이라는 어린이 저의 제자입니다. 예. 그런데 프레이즈 지키는 걸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잘 치는 아이가 아니에요. 옆에 동생이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과장되게 보이시죠? 조금만 주세요.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네요. 지금 CD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노래는 동생이 해주겠어요. 잘 돌아가지도 않는 남자아이고 연습도 안 해요. 그런데 그 프레이즈